누구나 원하는 자신 있는 환한 미소. 하지만 치아가 고르지 못하거나 돌출입, 주걱턱, 턱 비대칭이 있다면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뚤어진 치아는 자신감을 앗아갈 뿐 아니라 충치와 잇몸병을 키우고 발음, 턱관절 등 기능 문제를 유발하는데요. 교정 치료로 건강도 챙기고 당신의 고민까지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보기 좋아요. 공개 클리닉 웰에서는 치아 교정으로 더 아름답게 더 건강해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성장기에 땡땡땡을 계속하면 얼굴 긴 돌출입이 된다입니다. 네, 토요일 아침에 좋은 습관 공개 클리닉 웰입니다. 저희가 하나, 둘, 셋 하고 사진을 찍을 때 이빨이 8개가 다 보이면 굉장히 예쁜 미소라고 하잖아요. 저처럼요. 네. 근데 이제 이 아무래도 삐뚤어진 치아가 있거나 잇몸이 너무 훤히 보인다면 이렇게 환하게 웃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보기 불편한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치아를 바르게 하고 기능까지 회복시키는 교정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건강주치 치과 교정 전문의 박현정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한 미소뿐만 아니라 치아와 턱의 기능까지 바로 잡습니다. 씹는 즐거움, 웃는 즐거움을 되찾아드리고 싶은 치과 교정 전문의 박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어릴 때 원래 한 학급에 좀 부의 상징, 이 치아 교정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어릴 때 이거를 교정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커서 보니까 커서도 이렇게 뺐다 꼈다 하시는 분들, 교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늘 관심 있으실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웃을 일 가득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웃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치아적인 그다음에 뭐 이렇게 육체적인 부분으로 있는데 그런 고민들 확실하게 오늘 또 박 원장님과 해결해 드릴 테니까 먼저 웃음 예열 한번 해봅시다. 가장 먼저 그냥 가만히 생각해도 웃음이 나는 게 우리 공개 클리닉 아니겠습니까? 예, 꽁킁 하고 웃어보고요. 예, 영혼이 저 생각하면서 웃어보시고. 웃음이 안 나요. 예, 오늘 발표될 로또는 안 되겠지 또. 예, 웃음이 안 나요. 화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맞습니다. 오늘은 특히 치아 교정으로 돌출입 그리고 주걱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신다고 해요. 아무래도 원장님 돌출입이 생기는 건 유전적인 요인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물론 유전적인 요인이 크겠지만 후천적인 그런 잘못된 습관으로 돌출입이 생길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성장기에 땡땡땡을 계속하면 얼굴 긴 돌출입이 된다입니다. 세 글자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땡땡. 딱 알 것 같아요. 엄마한테 잔소리 들었던 적이 있어서 네. 네, 어렸을 때 제가 턱을 자주 괜었거든요. 네. 공부하다가 잘 안 풀리면은 막 턱 깨고 막 생각하고 했었는데 이러면 엄마가 턱뼈 뒤틀린다. 빨리 팔 손 내려라. 이런 잔소리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턱 빼기를 계속하면 얼굴 긴 돌출입이 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90년대에 되게 유행했던 게 있어요. 이게 껌 한 통씩 들고 다니면서 우리 껌을 진짜 많이 씹었거든요. 아, 많이 언니예요. 예, 저 예, 잘못했어요, 예. 언니. 아니, 왜 그러죠, 갑자기? 몰아가지 마세요. 네. 무서운 친구네. 진짜 어울린다. 뭘 어울려? 그래서 원래 껌만 씹는 게 아니라 풍선도 이렇게 후 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돌출입이 될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성장기에 껌 씹기를 계속하며 얼굴 긴 돌출입이 된다. 이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다민 씨의 경험에서 나온 답이기 때문에 무슨 소리세요? 정답으로 인정하고 싶습니다. 네. 제 입이 나왔나요, 네, 제가? 하지만 제가 사실 또 저도 의견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예, 성장기에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이갈기를 계속하면 긴 돌출입이 생긴다. 왜냐면 이갈기 이게 턱관절에 치명적이라 제가 들었거든요. 확실하게 선생님 맞죠? 네. 성장기에 구호흡을 하면 얼굴 긴 돌출입이 된다입니다. 입으로 숨 쉬는 거 네. 말씀이시죠? 네. 근데 이게 그냥 입안이 좀 건조해져서 뭐 안 좋다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얼굴형까지 바꾼다고요? 네.
흔히 입으로 숨 쉬는 게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입으로 숨을 쉬면 혀가 아래로 떨어지고 그리고 위턱 자체가 성장이 되지 않아서 점점 좁아지고 얼굴이 아래로 길어지고 턱의 위치가 달라지고 무턱을 동반한 돌출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호흡이 지속되면 성장 동안에 얼굴이 그대로 얼굴에 남기 때문에 이후에 성장이 끝났을 때 교정이나 수술이 필요한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구호흡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 굉장히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하네요. 혹시 또 다른 문제도 동반을 할까요? 네, 구호흡은 돌출입뿐만이 아니고 덧니나 무턱 그리고 앞니가 닿지 않는 개방교합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정교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입을 벌리고 생활을 하게 되면 얼굴의 근육이 늘어져 있기 때문에 턱의 위치와 얼굴 인상까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또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학업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성장기에는 반드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기에 교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부정교합이라는 게 아랫니랑 윗니가 이렇게 잘 맞지 않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저는 선천적인 요인이 제일 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후천적으로 구호흡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고요? 네, 부정교합은 유전적인 바탕도 중요하지만 후천적인 영향도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부정교합은 유전이나 성장 과정이나 후천적인 습관이 함께 나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가족이라면 골격적인 성장 방향이 유사하기 때문에 비슷한 얼굴형 문제점을 가질 수 있겠지만 유전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심하게 자라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장기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으로만 씻기, 턱을 괴거나 그리고 엎드려 자거나 구호흡을 지속을 하게 되면 부정교합의 정도가 점점점 심하게 진행됩니다. 근데 이게 내 아이가 막연하게 그냥 입으로 숨 쉰다 이러면 저건 구호흡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구호흡을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요. 본인이 느끼기도 입으로 숨을 늘 쉬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겠고 자고 일어났을 때 목이 건조하거나 입안이 칼칼하다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입술이 항상 건조하고 튼다 그리고 입냄새가 난다. 그리고 특히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잘 때 입을 벌리고 자는지 이거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원인이 코로 숨을 못 쉬는 건지 아니면 돌출이나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릴 때야 뭐 얼굴형이 막 변형될 수 있으니까 교정이 필요하지만 성인은 사실 구호흡을 해도 문제가 되는 건 없겠죠? 아닙니다. 성인에서도 구호흡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염이나 알러지, 돌출입이 있을 때 구호흡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요. 이 구호흡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중지나 잇몸염증이 생기기 쉽고 그리고 치아가 이동할 수 있고 턱관절이 불편해질 수 있고 또 인매 노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면 중에 입을 벌리게 되면 코골이나 수면의 질 저하, 만성 피로가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에게도 구호흡은 단순히 습관이 아니라 건강 문제, 심각한 건강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구호흡으로 인해서 만약 부정교합이 생긴다면 네.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구호흡으로 인한 돌출입은 잇몸뼈 돌출과 그리고 치아 위치를 둘 다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돌출입 교정 시스템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거는 장치가 보이지 않는 내측 교정으로 정밀하게 돌출입을 조절하면서 입은 편안하게 다물어지고 그리고 숨을 입으로 쉬는 그 습관 자체를 편안하게 바꿔주기 때문에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인매 돌출이나 그리고 얼굴 인상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외모적인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돌출입이 있거나 부정교합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저 아는 분은 치아를 양쪽에 이렇게 하나를 빼고 교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너무 불편하니까 하다 마니까 여기 이만큼 공간이 생기셔가지고 그냥 어떡해요? 이대로 지내시는 경우도 봤어요. 네. 그래서 꼭 이렇게 발치를 해야만 교정이 되는 건가 좀 싶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교정 상담을 해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발치를 해야 되냐, 이를 빼야 되냐 이런 부분입니다. 실제로 걱정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치아를 비열하기에 너무나 비좁다. 그러면은 발치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아래턱이나 위턱에 돌출이 있는 경우에는 비발치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돌출이 심한 경우에는 그런 발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상태를 봤을 때 돌출은 심하지만 치아 각도가
경우가 이미 너무 안으로 많이 쓰러져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팩터들을 고려를 하게 되면 비발치료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우리가 개인 맞춤형 돌출입 교정 장치를 쓰게 되면 심한 돌출에서도 비발치료 교정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발치하느냐 안 하느냐 기로에서 걱정하시는 분들, 고민하시는 분들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네, 발치 여부는 대부분 몇 가지로 이제 결정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치아가 들어갈 공간이 충분한지를 먼저 봐야겠죠. 그래서 잇몸뼈 공간이 부족하면 어쨌든 공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소구치 발치나 아니면은 사랑니를 발치해서 그 공간을 이용해서 치아를 전반적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돌출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우리가 교정 치료가 끝나고 났을 때 어떤 정도의 인맥 개선을 원하는지 그 목표에 따라서 발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 또 중요한 부분은 잇몸뼈의 두께와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잇몸뼈가 얇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비발치로 치료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체크를 해야 되고, 네 번째로는 얼굴 균형이나 턱관절의 어떤 기능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발치나 비발치를 했을 때 이분이 얼굴의 어떤 그런 결과적인 그런 균형적인 모습, 턱관절이 편안한 정도를 보고 그 부분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된 영상도 준비하셨다고요? 네, 치아 교정으로 돌출이 얼마나 해소될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정을 하고 계신 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튀어나온 입이 고민이셨던 이분은 작년 1월에 저를 찾아오셔서 지금 1년째 교정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돌출입이 있었었거든요. 항상 고민이 좀 많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교정이라는 게 교정기를 항상 부착해야 되니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더 후회를 할 것 같아서 고민만 하다가 시작하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상이 조금 더 안 좋아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서 좀 부드러운 이미지를 갖고 싶은 그런 것도 있고, 좀 뚱해 보인다고 많이 들은 것 같아서 좀 돌출입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교정 중이셔서 그런지 너무너무 예쁘신데요. 근데 아직까지는 본인이 살짝 웃는 게 어색하신데요. 저희 사진 찍으셔도 돼요. 스스로 지금 감탄하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죠? 예전에 이렇게 눈, 코, 입이 다 이쁘신데도 이게 돌출이 깨있고 얼굴이 좁고 얼굴뼈가 작을수록 돌출이 조금만 있어도 훨씬 더 심한 돌출로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굉장히 입술하고 코의 관계나 이 턱선 자체가 완전히 딴 사람처럼 여기만 보면 딴 사람처럼 변했다. 그죠?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지금 좋아졌고, 이게 돌출에 가려서 전부 다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좀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게 보이던 부분이 좋아져서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도 지금 이제 1년 좀 안 되게 치료가 진행이 됐지만 앞으로도 1년 정도 더 치료를 진행을 할 거고, 발치 공간이 남아있는 부분을 조금 더 닫고 폭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정화시키면서 이 장치를 떼게 되면은 투명한 장치로, 그죠? 이제 마무리 교정을 할 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이지 않는 교정을 진행을 해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본인은 좀 어떠세요? 진짜 사진을 보니까 훨씬 더 실감이 나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많이 예뻐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이 됐다 네. 이거보다 원래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을 찾았죠. 네. 아유, 교정만 했을 뿐인데 인상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이목구비도 더 뚜렷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치아 맞물림도 너무 좋아지셨네요. 네,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발치장이 거의 다 찼기 때문에 돌출입 교정 장치를 조절해줘야 되는데요. 단지 예뻐 보이는 치료가 아니고 턱관절 문제가 있을 때 이를 함께 치료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장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금니 쪽에 바이트 플락도 굉장히 높게 있었고, 지금 점점점 낮춰서 교합도 안정이 됐고 밥 먹을 때도 굉장히 편해지셨죠. 예. 지금 보면은 그 37번의 브라켓을 일단 새로 부착하겠습니다. 갖고 오셨을 것 같고, 그죠? 이게 씹는 기능까지 개선이 됐다니까 진짜 일석이조고요. 근데 이게 성인 교정이라서 좀 오래 걸릴까 생각했는데 1년 만에 아주 그 드라마틱한 변화를 이뤘다니까
이것도 참 신기합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제가 환하게 웃으실지. 교정을 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돌출입이 정말 많이 개선이 되었더라고요. 주변에서도 많이 예뻐졌다고 해주시고 저도 인상이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서 정말 만족스럽고요. 제가 생각해도 뭐 웃을 때도 좀 부자연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웃는 게 조금 더 마음에 들고요. 저는 일단 교정을 더 일찍 하지 않은 게 더 후회가 되고요. 처음에는 불편한가 했는데 지금은 제가 교정을 했다는 걸 까먹을 정도로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더 늦지 않게 일찍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고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교정하면 뭐 발치도 해야 되고 그래서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살이 빠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교정 다이어트 뭐 이런 거 맞아요. 근데 혹시 요즘 이 돌출입 교정을 할 때도 그런가요? 발치를 하거나 많이 힘들거나 한지? 네, 예전 교정일 때는 강한 힘으로 치아를 빠르게 움직이는데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었지만 요즘은 약하고 지속적으로 힘을 주고 있고 그리고 돌출입 교정 시스템의 경우에는 개인 맞춤형으로 장치를 제작을 하기 때문에 잇몸뼈 전체에 치아 하나하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잇몸뼈 전체에 교정력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초기에 어떤 통증이나 불편감이 훨씬 줄어들 수 있고 그래도 실제로는 교정치료를 시작한 지 2, 3일 정도는 많이 불편하실 수 있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원래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교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생각을 떠올려 보면 아,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하고 있어야 되지? 하는 막연한 생각에 시작하기가 좀 두려웠었거든요. 이 돌출입 교정은 어느 정도 기간을 잡아야 되나요? 네, 실제로 이제 심한 돌출이 있거나 그리고 이제 심하지 않은 돌출이라 하더라도 잇몸뼈가 어떤 변화가 생겨야 되고 그냥 치아별만 아닌 그런 경우에는 과거에는 그런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3년 이상은 충분히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인 맞춤형으로 돌출입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2년이 지나면 치료가 마무리되는 걸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돌출이 심하지 않거나 비발치인 경우는 비발치로도 돌출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시간이 훨씬 더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과정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저희가 돌출입 전용 장치를 쓰게 되면 10개월 정도 적극적으로 돌출을 해소를 하고 그리고 돌출입 장치를 제거를 하고 나서 투명 교정을 통해서 치아 배열을 정밀하게 맞추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정 치료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보이지 않는 장치로 그리고 덜 아프게 교정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주변에 안 보이는 이 교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갑자기 뭐 마우스피스 같은 거를 뭐 뺐다 꽂았다 하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뭐 뒤쪽에서 철 같은 걸 갑자기 막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식사하고 막 이러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아, 저거는 뭐며 저거는 뭐며 이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맞아요. 네. 이 안 보이는 교정도 굉장히 종류가 많나 봐요. 네, 예전에도 있었던 장치긴 한데 요즘은 기술의 발전 그리고 재료의 발전으로 많이 개선이 돼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게 안 보이는 심미 장치 중에서 대표적인 것인데 투명 교정입니다. 투명 교정은 투명한 재질로 장치를 이제 꼈다 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송, 촬영, 어쨌든 사회적인 그런 활동이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리고 먹을 때는 이걸 뺄 수 있으니까 음식 섭취나 그리고 이제 구강위생 관리가 굉장히 유리하고요. 두 번째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설측 교정이 있습니다. 설측 교정은 이제 여기는 순측 교정이고 이건 설측 교정인데 바깥에 있는 장치와 와이어가 안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전혀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설측 교정이라고 이제 부르고 보이지 않는 장치를 이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 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의 설측 장치와의 단점을 개선한 돌출입 전용 개인 맞춤형 장치입니다. 이거는 디지털 설계로 3D 메탈 프린팅으로 제작하는 그런 장치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장치를 끼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통증과 이물감은 줄이면서도 정밀하게 치아 이동을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인매 변화를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는 좀 전에 보신 그 이제 저희 환자분과 같은 그분도 이 장치를 쓰고 계시거든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프지 않고 빨리 교정 치료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교정 치료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한번 볼 수 있어요, 저 한번 네. 그 방금 했던 네, 거. 네.
채림 씨 좀 건네주세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분이 네. 쓰셨던 개인 맞춤형 돌출입 맞춤형으로. 시스템. 네. 그럼 저도 만약에 설치 교정을 하면 가서 이제 안쪽에 다 제 구강 구조를 보고 그죠. 이렇게 맞추는 그렇죠. 거네요. 네. 오, 신기하다. 이 3D로 제작한다니까 이게 정말 많이 발전했는데 네. 장치별로 그래도 좀 장단점도 좀 있겠죠. 그렇죠. 이 투명 교정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가 껴야지만 교정 치료가 되겠죠. 그래서 하루에 20시간 이상을 충분히 껴줘야지만 우리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기존의 설적 장치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건 그리고 장치 내가 교정 치료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를 하고 있다는 걸 노출시키지 않는 건 큰 장점인데 기존의 일반적인 교정 장치와 그 치료 결과에 있어서는 큰 차이점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보여드린 이 장치 자체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힘을 주는 포인트가 전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힘이 없고 그리고 굉장히 천천히 이동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약하고 지속적인 힘을 줌으로써 오히려 효과적으로 불편함 없이 인매 돌출이나 잇몸뼈 돌출에 특화되어 있는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안 보이는 교정이라고 하면 교정의 가장 큰 단점을 없애준 거니까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이제 노파심에 한 말씀 이제 여쭤보자면 이제 보이는 그 철사로 이게 확 조여주는 거랑 이게 막 플라스틱처럼 생긴 네. 요거를 꼈다 뺐다 하는 거는 네. 아무래도 이 교정력에 조금 차이가 있지는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투명 교정은 이 재질 자체가 요즘은 그래도 재질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전의 투명 교정 장치와 지금의 투명 교정 장치의 재질이 완전히 다른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탄성 보건력도 좋고 치료 효과를 굉장히 많이 좋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겠죠. 쓸 수 있는 케이스가 조금 제한적이고 심한 잇몸뼈 돌출에는 쓰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안 보이는 심미 교정은 단지 교정 치료의 장치를 숨기는 게 아니고 치아 이동을 미리 설계한 맞춤형 정밀 교정으로 내측 어떤 그런 교정 시스템을 써서 교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기능적이고 심미적인 거, 치료 효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강 건강과 교정 치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을 꽁트로 풀어보겠습니다. 꽁클 메디컬 지식 배틀 기다 아이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한다민 씨와 김채림 씨가 네. 엮어드립니다. 네. 엄마. 약속을 지킬 때가 됐다. 어머, 체림아, 무슨 약속? 엄마가 뭔 약속을 했디나? 진짜 시침 떼는 거 봐라. 이 교정, 내 대학 가면 교정 시켜준다 했잖아. 아, 예, 기억력 웃지 말고. 아이, 그래. 그 있지, 체림아. 그 엄마가 너무 급해가지고. 엄마, 내 교정 적금 그 깼나? 아니, 엄마가. 말이 길다. 고기는 무야겠지. 근데 지금 이가 너무 안 좋아하고 임플란트를 안 하면 고기도 못 먹고 고기 못 먹으면 니도 밥도 못 해주고 맞다 그래? 이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그거를 급하게 썼어요. 아, 그래. 아, 그럴 수. 아니, 근데 어릴 때 그 내 대학 가면 교정 시켜준다 했다, 아이가. 내가 어릴 그래. 때 분명히 시켜달라 했어. 근데 그 어릴 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니 대학 가면 해줄게, 공부나 열심히 해라 해가지고 내 대학 갔잖아. 그래, 네가 한 방에 그걸 갈 줄 몰랐지. 좀 몇 년 걸릴 줄 알았더만. 너 금방 가대. 그래, 어쨌든 엄마가 내 쏘갔어. 금방 모아가지고 걔한테 커서 해도 그거 시간 똑같다. 또 요새 얼마 안 걸린다, 기술이 좋아지가. 다 커서 교정하면 턱뼈도 이도 이미 다 자라가지고 효과도 없고 자리 잡기도 힘들고 그럴 텐데 그 시기를 놓치겠다 하네, 엄마 때문에. 그러니까 요새 K 의료가 아, 얼마 좋은데 진짜. 맞지요, 원장님? 쏘갔어요, 원장님. 교정은 아무래도 장시간 진행되는 치료이기 때문에 언제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성장기 교정은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린다면 기다. 네. 아니라면 아이다를 선택해 주세요. 채림 씨 해봤죠, 성장. 그쵸. 성장기 교정자가 해봤기 때문에 좀 유리하지 않나. 오래 걸린다. 얼마나 걸렸어요? 2년 정도? 2년 정도. 네. 그걸 알려주네. 2년 좀 넘게 함정일 넘게? 수도 있죠. 2년 좀 덜, 1년 정도?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준비됐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기다. 기다. 두 분 다 기다예요? 네, 네. 기다. 오래 걸린 것 같아. 진짜요? 네. 맞아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은 성장기에는 좀 이렇게 안에 뼈도 유연할 것 같고 이렇게 잡는 대로 좀 빨리빨리 자리 잡힐 것 같아요. 아,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조금 커서 하는 것보다는 어렸을 때가 좀 더 짧게 걸릴 것 같고 커서는 좀 하기도 오래 하고 유지 장치를 좀 내 생각에 저는 잘 모르니까 한 좀 꽤 오랫동안 평생 이 수준으로 유지 장치를 관리를 받아야 된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까 저도 잘 모르지만 네. 오늘 방송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영상에서 보신 분이 1년 정도 네. 의 교정 장치를 하고 생각보다 빨리 드라마틱한 효과를 봤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채림 씨는 어렸을 때 2년 넘게 했대요. 괜히 알려드렸어. 아 근데 그게 괜히 얘기했어, 10몇 괜히 년 얘기했어. 전이랑 또 지금이랑 다르잖아요. 맞긴 해요. 10몇 년 전이긴 해요. 근데 이게 많이 자리가 안 잡혀 있다면 이게 그렇게 짧게 걸리진 않을 것 같아. 그죠. 네, 네. 왜냐하면 기술이 이게 뭐 좋아졌을 것 잇몸이랑 턱뼈 같은 걸 봐가면서 교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랄지 모르니까 그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손을 좀 보고 이렇게 조절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다 고려를 한다면 성인이 돼서 다 완성이 된 뒤에 살짝 고치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리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게 기다리다 하니까 기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기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그럼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성장기 교정은 오래 걸린다. 아이다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술 좋아졌죠? 기술 좋아졌죠? 이봐 기술 좋아졌다잖아요. 이 양반들이 정말. 교정 헛했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기억이 많이 안 좋으시네. 아니, 근데 왜 아이다예요? 네, 성장기 교정은 지금 기본적으로 한 1년 전으로 1년보다 더 짧게 걸리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성장기 교정의 그 치료 내용 자체가 치아 배열을 개선하는 게 아니고 어떤 턱뼈의 성장 조절을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주걱턱 경향이 있는 경우는 위턱이 좁고 작기 때문에 이 위턱이 성장이 충분히 성장 잠재력이 남아있을 때 얘를 충분히 확장시키고 성장을 도모하는 쪽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짧게 끝납니다. 치아 배열이 아니라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1차 이제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성장 교정을 하고 이 시기가 맞물려서 영구치가 닿았을 때 본 교정을 연속해서 하는 경우는 전체적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성장 교정이 길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장 교정 자체가 본 교정을 나중에 하게 될 때도 미리 골격적인 부조화를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다음번 치료도 굉장히 짧아질 수 있고요. 우리가 성장기에만 얻을 수 있는 어떤 골격적인 변화, 성장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짧은 시간에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치료입니다. 이거 고민하는 부모님들한테도 충분한 또 도움이 되는 그러게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다미 씨가 한 점 먼저 앞서가네요. 이거 한담입니다. 자신 예. 있었는데 네. 그죠. 고클 메디컬 지식 배틀 기다 아이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화, 젊은 커플의 대화입니다. 네. 세림아, 어. 우리 심심한데 뽀뽀를 한번 할까? 일단 이거 좀 쓰고 얘기하자. 그 요새 감기가 유행이니까 어. 오해하지 말고. 이거 쓰라고. 보기 싫은가 봐. 감기. 그러지 말고 그냥 나랑 뽀뽀 한번 하자고. 감기 걱정돼서 그러니까 어. 일단 써. 감기 걱정 코를 왜 막지? 근데 혹시 마늘 보쌈 묻나? 점심에. 좀 찍기네. 어떻게 알았지? 냄새가 진동을 해서 모를 수가 없다. 야, 네 연기가 아니라 지금 얼굴이 시뻘개지는 게 내 진짜 냄새나. 평소에 못했던 말이 지금 하나요? 아니 오빠 근데 양치는 했나 혹시? 했지. 야, 당연히 뽀뽀하는 아. 사람이 양치는 기본이지. 야, 양치하고 나서 나는 하루에 5번 하거든. 그리고 지금은 혓바닥까지 이렇게 혀 클리너로 다 닦고 있고 하는데 확실해? 확실하지. 근데 내가 봤을 때 오빠 구강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그 병원 가서 스케일링도 좀 하고 입냄새 체크도 좀 하고 깨끗하게 하고 와야 뭐 좀 일단 그 마스크부터 써라. 안 되겠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사람아, 나 진짜 있잖아. 나 구강이 문제 없고 스케일링도 하고 다 하는데 아니 진짜 일단 좀 써봐. 나 진짜 진짜 나는 것 같아. 진짜. 공기청정기 쪽이야. 입냄새 안 나는데 원장님 살려주세요. 문제 좀 내주세요. 네. 살려주세요. 네. 입냄새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입냄새는 구강 문제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당신의 선택은? 다 정했죠?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기다. 아니다. 저만 기다예요? 아니다. 왜 아니에요? 이게 입냄새 원인의 기본은 구강 문제 아닌가요? 뭐 먹고 양치를 잘 안 하거나 스케일링을 안 해서 치석이 쌓이거나 다 구강 문제잖아요. 너무 당연한데? 근데 이게 위장에서 올라오는 그 냄새들이 네. 속이 안 좋으면 많은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대부분 일부. 아니 일부가 아니라 어느 정도 부분은 차지하겠죠. 그래서 콘크레에서 지금까지 했던 그 명제들 중에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입냄새의 뭐 이런 대부분보다는 나름대로의 카테고리 속에서 뭐 구강 문제, 네. 그다음에 위장 문제 이런 게 있으니까. 한담 씨 왜 그렇게 뾰루퉁해요? 모르겠어가지고요. 네. 저도 위장 문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원초적으로 생각하면 기다거든요. 네. 그래서 뭐 위장이 안 좋더라도 저는 이 입냄새의 원인은 혀 뿌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혀 뿌리 닦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요거 진짜 깨끗하게 닦잖아요. 냄새 날 수가 없어요. 그 기대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네, 바꿨구나. 좀 생각해 보니까 오늘 위장관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아니고 치과 선생님인데 그렇죠. 왜 이게 그래 맞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맞죠? 더 오세요 빨리. 아니다 갈래요 그래도. 아는 대로 갈 거예요? 네, 오. 이거 정답이 기다 같으니까 언니도 아이다로 바꾸세요 빨리. 왜요? 저만 맞추게. 깡패예요? 왜 그래요? 저거 아니다. 기다 할래요. 어제 궁금합니다. 네. 정답은 기다입니다. 진짜. 그렇지. 이 교정 전문 선생님이신데. 아니 근데 네. 위장에서 올라오고 이런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임상적으로 입냄새의 80에서 90%는 구강이 원인입니다. 주로 원인이 되는 게 어떤 설태, 그리고 치석, 지은염증이나 치주염, 중치 등이 있을 때는 입안에서 냄새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특히 구강 구취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황화물인데 황화물이 축적되는 것이 설태, 혀의 표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냄새가 걱정이 될 때는 그냥 양치만 여러 번 해서 입냄새를 제거를 할 수가 없고 혀까지도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위장이 좋지 않으면 냄새가 올라온다, 입냄새가 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위장은 식도 자체가 구강과 바로 연결되지 않고요. 예외적인 경우는 뭐 이제 역류가 있거나 그 다음에 위장병이 특정한 위장병이 있을 때는 냄새가 날 수 있고 예외적인 경우이겠지만 정상적인 경우는 80% 90%가 구강 내 원인에 의해서 구취가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 배우고 가네요. 그러네요. 채림 씨 한 점 따라갔고 한담 씨 2점입니다. 네. 오늘 승부사적 기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클로징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마지막 문제는 부부간의 대화와 함께 하시죠. 여보, 내 요거 앞니요 점에만 더 이렇게 딱 바르게 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어째 생각해요? 예쁘네. 아니, 근데 좀 보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 아니, 내 예쁜 거는 맞죠. 근데 여기 다 요만 교정하면은 100% 거의 뭐 미스 코리아인데. 그래 예쁘다도 그러네. 실냄새를 하고 있네. 진짜. 여보! 막 입에 뼈 떨어진다 이거. 아니, 지금 너 진짜. 사람 말을 하는데 집중도 안 하고 지금 뭐 쳐다보고 앉아있나 죽겠습니다. 아니. 사실 그래. 니 그 돈도 돈이지만 말이야. 이게 봐라. 얼마 전에 채림이 교정비 깨가지고 임플란트까지 한 사람이 뭐 예쁘다, 뭐 또 하자 계속 그래서 그 말이 되나 그게. 그래, 지나간 얘기를 그거지. 지나간 얘기를 엄마 너무했다. 야, 너 지금 엄마 난리인데. 너무했어. 조용히 엄마 얘기하는데. 거의 바른 말 함철한다 진짜. 진짜. 아니, 그거는 쓴 돈은 어쩔 수 없고. 근데 임플란트 있으면 교정도 되지 않아요? 요거 아이고 참 되는데. 임플란트인데 그 교정이 어떻게 돼요? 왜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옛날에 20대 때 당신 그 코 세우고 나서 똥 코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지금 돼요, 안 돼요? 요새 기술이 좋아져서 그것도 세워도 안 돼요. 되고 그것도 이것도 안 돼요. 돼요. 괜히 얘기했네, 그것도 하려고. 된다카니까네. 선생님, 저 사람 좀 말려주있어. 네, 요즘은 성인분들이 교정치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를 한번 같이 풀어보시죠. 임플란트가 있으면 교정치료가 어렵다. 기다, 아이다, 당신의 선택은? 여러분도 함께 선택해 주시죠. 하나, 둘, 셋. 기다. 어렵다고요? 어려울 것 같아요.
당연히 어려우면 이 문제를 안 들고 오셨을 것 같아요. 뭔가 아. KU 의료가 좋아졌기 때문에 네. 임플란트 하셔도 교정이 가능합니다. 이 말씀 하시려고 오신 것 같아요. 아, 기술의 변화로? 네네네. 근데 임플란트는 잇몸에 이를 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움직일까요? 움직이죠?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잘 안 움직일 것 같아요. 안 네. 움직이나? 네, 그래서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원장님 말씀 들어볼게요. 네. 네, 정답은 아이다. 아, 진짜요? 와, 오늘 우리 기술 다 좋아진 맞췄어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임플란트는 직접 뼈에 이제 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교정 치료, 교정 장치를 붙인다고 해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정 치료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이고, 어떻게 해요? 교정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치아를 비열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때 치아를 발치를 하는 것처럼 필요한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빼고 치아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정 치료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뺐다가 몰랐다. 교정을 하고 다시 넣었다가 뭐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네, 이제 치아 발치를 교정 치료 목적에 따라서 하게 되죠. 임플란트도 제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성인분들이 임플란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치아 교정은 해야 되겠고 돌출입을 이제 해소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임플란트를 빼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러면 큰 수술이 아니냐.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자연 치아를 제거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과정을 거칠 수 있고 오히려 이를 빼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간단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와, 오늘도 큰 가르침 주셨습니다. 박현정 원장.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클로징은 세 문제 다 맞추셨어요.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습니다. 2026년 병원연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한다미. 올해는 저의 해인가요? 감사합니다. 그랜드슬램. 원장님, 두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수술 없는 주걱턱 교정으로 주걱턱과 비대칭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입니다. 원래 이렇게 하관이 조금 이렇게 주걱턱으로 나오신 분들은 양악 수술을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수술 없는 주걱턱 교정이 이게 어느 정도 개선이 될지도 솔직히 미미할 수도 있잖아요. 수술이랑 완전 다른 거니까. 네.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주걱턱 하면 양악 수술만 생각을 하십니다. 사실 모든 주걱턱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주걱턱 상태가 수술의 대상이 아닌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교정 치료가 단순히 치아만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턱과 교합의 어떤 균형을 바로잡는 치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를 맞물리는 그게 교합이라고 하죠, 그죠? 이를 맞물리는 관계를 제대로 만들어주게 되면 한쪽으로 밀려있던 아래턱 그리고 바깥으로 밀려있던 아래턱이 충분히 중심 위치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턱 관절도 양측으로 안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얼굴의 비대칭이 시각적으로도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비대칭이 있는 분들은 원래 한쪽으로 씹는 습관이 다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씹는 습관 자체가 교합이 개선되면서 양측 저작으로 바뀌게 되면 오히려 얼굴의 윤곽이나 이런 부분들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골격적으로 아래턱의 사이즈가 절대적인 사이즈가 굉장히 크면은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고민하기 전에 내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주걱턱, 비대칭 얼굴 이런 게 왜 생기는 겁니까? 유전입니까 이게? 네, 유전적인 그런 어떤 내인성 소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사춘기를 거치면서 심하게 발현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장기의 생활 습관이 예를 들면 한쪽으로 음식을 계속 씻거나 턱을 개거나 그리고 엎드려 자거나 구호흡을 지속하게 되면 오히려 훨씬 더 심해지는 그런 부종교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 맞물림이 좋지 않은 상태를 오래 방치하는 경우에도 그렇고 또 한쪽으로 씹는 습관이 있을 때도 어떤 주걱턱이나 비대칭이 훨씬 더 심각해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유전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랑니를 발치하거나 치아가 상실됐거나 이가 빠진 자리를 그대로 두거나 턱관절에 문제가 있어서 어떤 비대칭이 생기고 있을 때도 이 부분이 방치가 되게 되면 점점점 진행이 돼서 비대칭이나 주걱턱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의 비대칭이나 주걱턱은 잘 파악하고 조기 원인을 찾아서
수술 없이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이 주걱턱인 경우에 1차 치료로 뭐 주걱턱 교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도움이 되나요? 네. 성장기에서는 턱뼈의 어떤 성장 시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위턱 같은 경우에는 10대 중반이면 성장이 끝나고요. 그리고 아래턱은 10대 후반까지도 충분히 성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걱턱 경향이 있는 친구들은 성장이 충분히 남아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협소한 작은 위턱의 사이즈를 폭경도 그렇고 길이도 그렇고 충분히 성장을 도모하게 되면 이 친구가 성장이 끝났을 때 성인이 됐을 때 어떤 격차를 훨씬 더 줄일 수 있거나 심지어는 수술을 피할 수 있는 그 정도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남아있는 시기 1차 교정은 악정형적인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1차 교정 자체가 치아의 어떤 배열을 개선하고 치열을 가지런하게 만드는 그런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인 거는 턱뼈의 부조화를 줄이고 얼굴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게 하고 나쁜 습관이 있으면 그걸 고치게 하고 그래서 미리미리 성장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그런 개념의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만약 이 성장기 때 치료하지 않는다면 갈수록 주걱턱이 더 심해지는 뭐 부작용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성장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면 성인이 됐을 때는 교정만으로 어떤 심한 주걱턱이나 심한 옥리를 치료를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면 비대칭이 있는 경우에도 훨씬 더 고차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활 습관 자체가 한쪽으로 씹는 습관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고 비대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점점 더 심해지고 그리고 턱의 불균형이 계속되고 그리고 점점 성장이 진행되면서도 어떤 그런 차이들 위턱은 작고 아래턱이 크게 자라버리는 격차가 점점 심해지는 쪽으로 방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진행이 되면은 음식을 먹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턱관절에도 무리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주걱턱 교정이 어떤 특정한 시기에 충분히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검진과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미 고착이 돼 있는 성인분들은 이 비수술적 주걱턱 교정은 못 하는 건가요? 네. 성인의 경우는 특히나 턱뼈의 성장이 끝났기 때문에 턱뼈의 사이즈, 어떤 형태, 그거를 바꾸기는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수술 주걱턱 교정에 해당하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주걱턱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 이분들은 자세히 보면 턱뼈의 어떤 사이즈의 변화도 이제 사이즈의 격차도 있지만 어떤 치아의 배열이나 각도에 있어서 주걱턱이나 비대칭이 훨씬 더 심해져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치아 교정으로 치료를 했을 때 비수술 주걱턱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골격적인 문제가 굉장히 큰 경우는 주걱턱 치료를 비수술적인 것보다 수술을 같이 병행을 해서 치료를 하겠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보는 어떤 주걱턱의 경우는 비수술적으로 할 수 있는 치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수술을 해야 된다고 결정을 하기보다 어디까지가 수술이 되고 어디까지가 치료가 되고 어디까지가 치료의 한계인지를 우리가 먼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듭 설명드리는 것보다 환자 사례를 보는 게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걱턱을 교정한 환자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죠. 네, 턱 인상은 그 사람의 인상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분은 주걱턱 고민으로 5년 정도 전에 저를 찾아오셔서 치료를 진행하신 분입니다. 제가 10대에 주걱턱이라는 부정교합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콤플렉스가 되기도 했고 자신감도 좀 떨어지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치과를 돌아다니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다 양악수술을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은 없나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비수술 교정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셔가지고 여기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맞아요. 한때 양악 수술이 굉장히 유행이었었거든요. 주걱턱이나 뭐 비대칭이 있는 경우에 이런 거를 많이 고민하셨던 것 같은데 수술 없이도 가능한가 봐요, 치료가. 디본딩을 한지 교정치료 마무리한 지는 지금 3년 정도 됐죠, 그죠? 근데 원래는 이제 쉽게 말해서 원래는 위턱 자체가 아래턱에 대해서 상자 뚜껑이나 모자처럼 편안하게 덮여야 되는데 우리는 처음에 이렇게 조금 불편하게 돼 있었죠. 정확하게 이런 각도였고 지금 치료를 했을 때 이 부분이 정상으로 돌아왔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좋아진 부분이 거의 이제 큰 어금니가 큰 어금니랑 만나야 되는데 큰 어금니가 작은 어금니랑 만날 정도로 내밀어져 있었고 이 부분이 조금 불편했죠. 비대칭도 조금 있었고 그래서
원래 굉장히 잘생긴 얼굴인데 더 잘생겨지고 훨씬 더 편해 보이고 본인이 느끼기도 편할 거지만 남들이 봤을 때도 네, 맞아요. 굉장히 편하고 부드럽고 인상도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그러실 것 같아요. 미소 지을 때도 근데 턱의 위치가 지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턱이 그전에는 턱이 들어가고 싶고 크게 웃고 싶고 그래도 웃었을 때 어때요? 보이는 치열이 아래쪽만 보이고 여기는 위쪽이 보이죠. 지금 윈디가 많이 보이는 그런 편안한 미소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교합뿐만이 아니고 이미지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그죠? 네. 치료 전 사진을 보니까 그러네요. 턱이 좀 나와 계셨었는데, 지금 너무 멋있어지시고, 아랫니, 윗니도, 지금 너무 잘 맞물리고 계십니다. 치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치아 부분도 굉장히 좋죠, 그죠? 이게 평행을 이루고 있고 지금 이제 사랑니를 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뺄 치아도 없고 전체적인 치아 배열, 교합 평면이라든지 센터 이런 부분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진짜 치아 배열이 가지런해진 게 느껴집니다. 보기 좋고 이 환자가 3년 전에 이제 교정 치료가 끝났는데도 네. 계속해서 잘 때도 이제 교정 장치를 또 하고 네. 관리를 잘하고 있네요. 네. 지금 유지장치를 낄 때 그 시간을 충분히 일단 해주시고 네, 중요한 거는 너무 과도하게 쓰지 않도록 범위 내에서 최대한 부드러운 거 먹고 너무 껌이나 이런 거 오래 씹지 않고 그러면은 저절로 좋아질 것 같아요. 관리를 잘하고 계십니다. 혹시 유지 장치는 어느 정도 껴야 실제로는 꼈다 뺐다 하는 장치는 초반에는 충분히 끼고 하루 종일 끼고 매일 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분의 기간은 조금 짧아질 수 있고 그래서 굳이 얘를 안 끼고 잘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지금도 우리가 이 교정장치 교정치료 끝난 지 3년 정도 됐죠, 그죠? 네. 그러면은 지금은 최소한의 기간은 넘겼다고 봐요. 그래도 꾸준하게 일주일에 2번, 3번 꾸준하게 끼시는 게 좋고 그러다가 횟수를 줄이고 안 낄 수 있는 시기가 그래도 5년, 6년 이상은 돼야지 그렇게 할 수 있고 지금 보면은 꼈다 뺐다 하는 거 말고 이제 입안에 붙여놓는 유장치가 있죠. 그 부분은 조금 더 오래까지 유지를 하는 게 조금 안심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예전에는 조금 콤플렉스여서 조금 의기소침해 있고 자신감도 없고 하니까 조금 어디 아프냐라는 말도 많이 듣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조금 많이 불편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많이 치유가 됐으니까 자신감 있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옛날에 비해 뭐 환하게 웃을 수도 있고 밥도 뭐 잘 먹고 그런 것 때문에 자신감도 좀 생기고 예, 콤플렉스가 아무래도 사라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는 데 있어서 조금 훨씬 더 편해진 것 같아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10대도 그렇고 10대 이전도 그렇고 그리고 사춘기 성장 그 직후에 굉장히 아래턱이 갑자기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반대교합이 생겨서 이게 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을 가보면 지금 치료에도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성장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교정도 하고 수술을 해야지만 치료가 된다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시기를 넘기고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주걱턱이나 부정교합이 방치된 상태로 지내다가 이제 병원을 찾아오시게 되죠.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렸을 때 어떤 반대교합이나 심각한 부정교합, 특히 상급이나 비대칭이 있는 그런 부정교합은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그리고 성장이 끝나야지만 치료가 된다. 무조건 기다려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시기에만 할 수 있는 치료가 있는지 잘 알아보시고 그 부분을 진단을 받고 필요한 부분을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면 설사 1차 교정이 2차 교정으로 이어지고 심지어는 성장이 끝나서도 성인이 되고 나서도 치료가 필요한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수술로 가는 걸 비수술로 치료할 수 있고 2번 치료할 걸 1번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있어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거기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이 나한테 맞는 그런 치료 방법이 있는지 꼭 알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교정 치료. 사실 저희 어릴 때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치료라고 인식이 되게 강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저희 주변에 동료들 보면 성인들이잖아요. 네.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많이 늘었죠,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은 30대, 40대, 50대도 많이 하시고 간혹가다 60대 분들도 교정 치료를 하고 계시고요. 성인들이 그래도 30% 이상은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되면 그전 같으면 이제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치아 교정도 힘들 것이고 결과도 안 좋을 것이고 이를 빼자니 또 다른 것도 걱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비싼 돈이 이제 치료비가 드는 치료이기 때문에 나한테 그걸 투자하기 굉장히 꺼리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본인들한테
어머니, 아버님이 되셔도 본인들한테 투자하는 그런 시기,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기 외모나 건강을 관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성인 교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인식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근데 성인이 돼서도 교정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적기라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시기가 가장 좋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교정치료의 적기가 따로 정해진 나이는 없습니다. 그 말은 누구나 교정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대에는 10대만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20대는 20대만의 어떤 바람이 있을 거고 30대, 40대 모두가 똑같이 교정치료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도 본인들이 얻고자 하는 그 결과 그리고 치료 목표는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시기가 아니고 정말 필요한 시기에 지금 그전에는 괜찮았는데 앞니가 갑자기 삐뚤어지고 점점 앞으로 쏠리게 되고 이런 것들을 발견하시게 되면 저희 병원을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필요성을 느꼈을 때 그때가 적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어머니, 아버님 중에서 진짜 치과 아유 난 됐다 이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많으시지. 것 같은데 보시는 분들께 그러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교정은 내 구강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아는 게, 정확히 아는 게 먼저 시작이고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과 지금이 적절한 시기인지 그리고 비수술로 가능한지 어떤 치료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계기로 교정 치료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제대로 한번 지금 상태를 알아보고 진단을 받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좋은 첫걸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또 해주셨습니다. 공개클리닉 웰 오늘은 이렇게 교정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도움 말씀 주신 건강주치의 치과 교정 전문의 박현정 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클로징 한다미 씨.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엔딩 요정이 왔어요. 요정이란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연세 정하세요. 생각하셔야지. 아 정말. 자, 여러분들 고구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요. 특히 겨울철에는 고구마를 찌거나 구워서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고혈압, 지방감,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고구마를 굽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살찌는 걸로 아주 나쁘게 바뀐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생으로 드시거나 쪄서 드시길 권유해드리겠습니다. 공개클리닉 웰, 다음 이 시간에는 비염의 원인에 따른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